MBN 비니스 김민재 아트앤테크 두 번째 대담 이어갑니다. 챗GPT를 개발한 오픈 AI가 성능을 크게 개선한 GPT-4를 선보였습니다. 동글맨 웹3 교육 전문가와 관련 이야기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네. 이 챗GPT가 화제입니다. 네. 어떻게 이걸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영상들, 가이드들도 나오고 있고요. 전문가님은 GPT 3.5를 기반으로 한 챗GPT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계신가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리서치 자료를 정리하는 데 좀 많이 쓰는 편이고요. 그리고 네. 좀 뭔가 컨텐츠를 제작해야 될 상황이 있을 때 컨텐츠 설계단에서 사용하거나 아니면 이제 간단한 코딩 같은 영역도 예, 네. 어, GPT를 통해서 쉽게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일의 특성상 여러 가지 컨트랙트 코드들을 뜯어보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네. 그런 컨트랙트 코드들 중에 이제 일부들 제가 아무래도 개발 쪽 지식이 네. 거의 없다 보니까 네. 그런 것들을 이제 해석이 필요할 때 GPT를 통해서 해석을 요청하니까 아, 네, 그 네. 컨트랙트에서 그 해당 부분이 동작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아주 친절하게 잘 해주더라고요. 아, 네. 코드 해석까지 해주는군요. 네, 저 네, 같은 경우는 이 챗 GPT를 언제 쓰냐면 영어 공부할 때 많이 써요. 네, 왜냐하면 영작을 하는데 이 문장이 원어민 수준에서 자연스러운 건가 아닌가를 물어보면 또 답변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부드러운 문장을 만드는데 챗 GPT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챗 GPT는 GPT 3.5라고 하는 대형 언어 모델, 라지 랭귀지 모델 LLM이라고 하는데 이걸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챗 GPT라는 서비스를 내놓은 오픈 AI가 3월 15일이었죠. 이 성능을 한껏 개선한 GPT-4를 선보였습니다. 자, 그 GPT-4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보이더라고요. 어떤 특징들에 대해서 맨 처음에 이건 좀 다르다, 3.5와 다르다라고 파악하셨는지요? 네,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이제 멀티모델 기능으로 보여졌습니다. 가장 네, 먼저 딱 와닿았던 게 기존의 챗GPT 같은 경우는 3.5까지는 이제 텍스트 입력만 지원을 했었는데 네. 멀티모델 기능으로 이제 이미지를 입력을 하고 그 이미지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이 이미지에 들어있는 요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직접 분류하고 거기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그걸 그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미지를 해석한 그 분석을 기반으로 설명을 하는 것들을 이제 장착을 했습니다. 네, 지금 멀티모달이라고 하셨는데요. 이 모드 하면은 여러 가지 양식, 모드라고 하잖아요. 멀티니까 다양한 양식, 즉 뭐 이미지를 비롯해서 뭐 비디오, 사운드, 텍스트는 물론이고 이러한 것들에 다 반응할 수가 있다. 다양한 인터페이스를 인공지능과 함께 소통하고 반응할 수가 있다라는 게 바로 멀티모달 기능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구현이 됐다는 말이죠. 네. 그리고 그 대표적인 게 이전에는 GPT 3.5는 우리가 이렇게 채팅을 하는 그런 느낌이었다면 텍스트를 넣으면 텍스트가 나왔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미지를 넣으면 이게 뭔지를 설명을 해준다라고 직관적으로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지를 분석한 사례들을 중심으로 GPT-4의 특성에 대해서 더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미지 사례를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실에 매달려 있는 풍선들의 사진을 입력을 네, 하고 여기에다가 질문을 합니다. 실을 자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네, 했더니 풍선이 날아갈 것이다라는 답변을 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뭐 계란과 밀가루, 연유 등이 이렇게 있는 그런 네, 그 식재료가 모여 있는 사진을 보여주고 이걸로 뭘 만들 수 있나라는 질문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레시피들을 제공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자료 화면으로 조금 전에 나갔던 이제 시소에 어느 한쪽에 물체가 위에 음, 떠 있고 다른 쪽에 물체가 있을 때 그 반대쪽에 있는 물체가 떨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이런 것들을 직접 이제 이미지 안에 있는 시각 이미지 안에 있는 것들을 입력 값으로 받아들이고서 그 안에 있는 요소들을 캡션하고 분류하고 분석을 통해 거기에 대한 네, 해석을 해서 맥락을 이해해서 설명까지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었고요. 네. 그렇다면 네, 실은 그냥 이미지 자체를 사실적으로 해석해 줄 뿐 아니라 맥락을 이해해서 얘기를 해 준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예술 작품을 입력을 하면 이 작품이 어떤 스토리가 있는지도 쭉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작품 해석과 비평에도 활용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멀티모달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완전한 의미의 멀티모달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입력하는 건 다양하게 할 수가 있지만 결과물은 텍스트거든요.
뭐 이미지를 입력했으면 이미지가 생성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 그렇게까지 구현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앞으로는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비디오를 넣으면 비디오가 뭐 출력된다거나 생성형 AI 서비스 중에는 이미 그러한 것들이 있기도 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GPT-4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GPT-4로 웹사이트도 손쉽게 구축할 수 있다면서요? 네, GPT-4 출시와 함께 이제 공개된 데모 영상이 있는데요. 네. 그 영상을 보면 이제 오픈 AI의 그렉 브롱먼 회장이 손글씨로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작게 볼펜으로 그리고 네. 여기에다가 이제 웹사이트 구축 아이디어와 함께 대략적인 레이아웃을 기입을 했습니다. 네, 대략 쓴 것 같아요. 네, 정말 정말 손글씨로. 네. 삐뚤삐뚤 썼죠. 네. 이거를 사진을 찍어서 업로드를 하고 이걸 네. 구축을 이제 요청을 했더니 1분도 채 되지 않아서 웹사이트를 구축하는 HTML 코드를 아, 작성을 해서 네. 지금 보이는 화면과 같은 결과물을 보여주는 시연이 있었습니다. 네. 앞서 이제 멀티모델 완전한 구현은 아직 아니지만 네. 이런 그 코드라든가 이런 결과물들을 통해서 외부 어플리케이션이라든가 외부 확장 프로그램 또는 외부 생성 AI, 다른 생성 AI들과 함께 사용했을 때 그 시너지 또한 몹시 기대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네. 네. 그런가 하면 GPT-4의 문자 처리 능력 그리고 영어뿐 아니라 다국어 구현 능력도 향상됐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발전이 이루어졌는지요? 네, 언어 능력 자체가 이제 또 비약적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처리할 수 있는 단어량이 이제 GPT 기존 버전 같은 경우 3,000단어 정도였는데 네. 지금 25,000단어로 약 8배 정도 성능적으로 상승한 걸로 좀 측정이 되고 있고요. 네. 미국 모의 변호사 시험에서는 90번째, 그리고 대학 입학 자격 시험인 SAT 읽기 수학 시험에서는 각각 93번째와 89번째 백분위수를 기록을 했는데 상위 10%에 드는 수준이라고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어를 비롯해서 이제 비영어권 언어 성능이 또 비약적으로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오픈 AI가 26개국 언어를 이제 시험을 했는데요. 챗 GPT-4가 한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이제 등등 해서 24개 언어에서 기존 버전 3.5가 영어를 하던 성능보다 네. 이 외국어 성능이 더 높게 측정이 되는 결과가 나왔고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또 국내에 그 생성형 AI를 개발하는 회사들 입장에서는 네. 좀 긴장을 하게 되는 지점이기도 하죠. 네, 또 일각에서는 이런 다국어를 구현하는 능력을 실험해서 그래프로 오픈 AI 사이트에 올려놨는데 이 실험 설계 방식은 좀 잘못됐다라고 비판하는 것이 있긴 하지만 이 큰 의미를 이해를 해봤을 때 그래도 예전보다는 GPT 3.5보다는 영어를 비롯한 여타의 언어들을 좀 더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AI가 나타났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래프를 이해하거나 복잡한 인포그래픽을 해석하는 것도 논문이나 보고서 작성할 때 복잡한 과정이거든요. 쉽지 않아요. 시간이 걸리는데 이것도 GPT-4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면서요? 네, 이미지 입력하고 아울러서 이제 고급 추론 능력이라는 또 그 기능이 있는데 네. 이 고급 추론 능력이 상당히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문성 그리고 요약 능력 등이 전 영역에서 확실하게 발전하면서 이것들이 시너지를 내서 결국은 이제 논문에 있는 도표라든가 이미지, 그래프까지 이렇게 함께 해석을 하면서 이걸 요약하고 정리할 수 있는 능력으로 좀 구현이 됐는데요. 복잡한 구성의 표라든가 뭐 다이어그램, 인포그래픽 등이 포함된 자료들도 특히 좀 기존 버전에 비해서 기존 버전에서는 이제 이미지 입력 같은 경우가 안 됐다 보니까 텍스트만 해석을 했던 데 비해 이번에 이제 멀티모델 기능으로 이미지 입력까지 가능하게 되면서 이런 것들까지 종합적으로 해석해서 요약해서 보여줄 수 있고 특히 뭐 물리나 수학 문제 등에 있어서 또 성능이 비약적으로 발전했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그냥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기만 해도 문제를 풀 수 있고 논문 해석까지도 이제 이런 수학적인 부분들이 들어갔을 때 함께 해석해낼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이쯤 들어보니까 실제로 사용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어떻게 실제로 GPT-4를 체험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새 모델 출시 직후에 이제 저도 지금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메일을 받아봤었는데요. 네. 일단 유료 고객에 한해서 지금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네. 유료 고객 때는 한 달에 $20를 지불하고서 GPT 플러스 플랜을 이용을 할 수 있는데요. 네. 처음에는 이제 4시간당
최대 100번의 질문을 허용을 했었는데 네. 주말부터 이제 질문 가능 횟수를 조금씩 줄이더니 이제 그저께부터였죠. 20일부터는 3시간당 25회까지 좀 질문 가능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아, 이것들은 네. 사용자 유입량에 따라서 좀 이용량을 더 줄일 수 있다라고 좀 음. 설명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테스트 단계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좀 부득이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실제 챗 어제 GPT 네. 플러스를 가입을 하면은 실제로 어떠한 기능 향상이 있나요? GPT 어, 3.5는 그냥도 쓸 수가 있잖아요. 물론 이거 가입을 하면은 뭐 문장을 더 많이 생성할 수 있다든가 여러 이점이 있을 것 같긴 한데 현 상황에서는 가입했을 때 어떠한 변화들이 생길까요? 네, 뭐 유료로 가입했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그 문장 생성도 400개 이상 가능하고 좀 네. 많은 제한적인 영역에서 그 락이 좀 해제되는 그런 사용성 아, 측면이 이제 보다 그 무료 버전을 사용할 때 좀 제한적이었던 기능들이 많이 그 열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제한 횟수라든가 이런 것들, 네. 네, 생성하는 대화 개수도 제한이 돼 있는데 비해서 플러스 플랜을 사용하면은 400개로 이제 네, 400개까지 사용할 수 있는 등 그런 혜택이 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무료 버전은 이제 3.5 버전만 네. 사용이 가능한 데 비해서 플러스 플랜을 사용하는 사람들에 한해서만 이제 GPT-4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네네.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시각 장애인이나 저시력자를 위해서 폰으로 촬영한 이 화면을 읽어줘야 하잖아요.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런데 이때 GPT-4를 도입을 했을 때 이러한 시각 장애인들이 처한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서비스도 개발 중이라면서요. 네, 일단 GPT-4가 영상에 대한 답변 능력이 생겼어요. 네. 그래서 지금 시연한 바로는 허블 우주망원경이 촬영한 영상을 이제 6개 문단으로 상세하게 설명하는 그런 시연이 있었는데요. 네. 영상에 관련한 질문에도 이제 또한 답변을 하는 그런 시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식재료가 포함된 냉장고 내부 사진을 보고 만들 수 있는 음식 몇 가지를 제시하기도 하고. 네. 근데 그 영상을 보고 해석하는 기술은 아직 일반에 공개되지는 않았고요. 네. GPT-4를 사용해서 이제 인터넷상의 영상이나 촬영되는 영상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하는 이제 Be My Eyes라는 서비스. 그러니까 덴마크 스타트업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서비스인데요. 네. 오픈 AI와 파트너십을 맺어서 GPT-4를 기반으로 가상 자원봉사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들한테 주변 상황을 인식하고 거기에 대해서 음성으로 해석을 해주는 그런 방식의 지금 서비스를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그 되겠습니다. Be My Eyes가 그 덴마크 스타트업 이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렇게 시각 장애인을 도울 수 있는 GPT-4를 도입한 서비스를 개발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GPT-4를 또 MS365라는 그러한 생산성 도구죠. 이 앱에 도입을 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많은 시간 PPT를 만들거나 뭐 엑셀 파일을 작성하거나 하는 그런 일들에 시간을 할애하잖아요. 그런데 AI가 그냥 다 만들어주는 영상을 봤습니다. 저도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그 마이크로소프트 관련 유튜브를 봤는데 이 AI GPT-4 기반의 코파일럿이라고 하는 기술을 공개했더라고요. 어떤 소식들이죠? 네, 말 그대로 이제 코파일럿 말 그대로 부조종사라는 뜻이잖아요. 네. 그래서 MS365에서 제공하는 사무용 소프트웨어들을 이제 보다 간편하게 지원하는 AI 기술을 통칭하는데요. 챗 GPT와 유사하게 이제 대화형으로 간단한 명령어 입력, 프롬프트 입력만으로 이제 결과물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엑셀이라든가 워드, 파워포인트, 뭐 아웃룩이나 팀스 같은 오피스 앱에 내장하거나 아니면 기업 사용자를 위한 비즈니스 챗 형태로 이걸 제공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워드를 사용할 때는 이제 글을 작성하거나 편집, 요약할 때, 좀 창작할 때 사용을 할 수 있고 글을 쓰면서 이제 그 편집하는 시간을 좀 비약적으로 절감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엑셀 같은 경우도 몇 초 만에 이제 수치가 의미하는 바를 파악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건 물론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해서 그래프화 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간단한 명령어 입력만으로 다 해결을 해주는 그런 네.
네, 그 이런 시나리오를 코파일럿, 제안을 네.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 서비스가 공개가 됐는데 아직 상용화는 되지 않은 상태인 걸로 알고 있고요. 네. 네, 저도 한번 사용을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NFT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이에 관련된 사업 아이디어에 대해서 포함된 PPT를 만들어줘라고 쓰면 관련 PPT를 생성을 해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만들어낼지, 그리고 이 PPT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조금 더 산뜻한 느낌의 디자인으로 바꿔줘라고 또 쓰면 바꿔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죠. 생산성 향상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서비스가 나왔다. 코파일럿 기술이 탑재된 GPT-4 기반의 서비스가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자, 우리가 그러면 이제 짚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AI 업계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서비스가 계속 출시되고 있거든요. 오늘만 해도 구글에서 바드라는 챗봇을 공개했어요. 미국과 영국 중심으로 이제 테스트를 해보려고 웨인리스트를 모집하고 있는데, 이러한 생성형 AI의 출시에 관련해서 여러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좋기만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오픈 AI 챗 GPT 개발사이죠. 이 대표 샘 알트먼이 최근에 ABC 방송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챗 GPT는 이 AI 기술 개발에 있어서 되게 위대한 기술이 될 거지만 실은 나는 AI가 조금 두렵고 무섭기도 하다. 이런 뉘앙스를 내비쳤다고 해요. 어떤 맥락에서 그가 이러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네, 샘 알트만 같은 경우는 AI 기술이 이제 허위 정보를 대규모로 유포하는 데 쓰이거나 네. 또는 뭐 사이버 공격에 악용될 가능성들을 좀 주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제 좀 어, 군사적으로 타국에 위협을 가할 만한 그런 국가들의 네. 이런 AI 기술이 사용이 됐을 때 그런 위험적인 요소들에 대한 우려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 네, 같고요. 뭐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권위주의 국가에 이 기술이 적용됐을 때 실은 두려운 지점이 있다. 이런 언급도 한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제가 그 특정 국가를 일부러 네. 뭐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네. 그런 국가들은 AI 사용에 있어서 안전장치라든가 이런 제한들을 두지 않고 사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이제 사회가 어떻게 통제를 할지를 생각을 해야 되지만 그걸 할 수 있는 시간 제한돼 있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죠. 왜냐하면 기술 발전 속도는 너무 빠른데 비해서 거기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한다든가 좀 윤리적인 기준을 세운다든가 하는 움직임들은 아직 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실제로 코드도 만들 수 있으니까 그 사이버 공격에도 악용될 소지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네. 그럴 가능성이 존재하나요? 네, 실제로 그럴 가능성 존재한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오픈 AI가 또 다른 비판에도 직면해 있습니다. 이 GPT-4를 개발함에 있어서 여러 데이터를 학습을 했을 텐데 어떤 데이터를 썼는지를 아무것도 실은 공개하지 않았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이런 비판적인 시각에 대해서도 한번 들려주시죠. 네, 오픈 AI가 지난 14일 이제 GPT-4 공개하면서 기술 보고서를 함께 공개하기는 했지만 해당 보고서에 이제 하드웨어 아키텍처나 아니면 훈련 데이터 등 중요한 기술 정보가 전혀 담겨 있질 않았어요. 그것 네. 때문에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요. 오픈 AI 측은 이제 보고서에 경쟁 환경이라든가 아니면 GPT-4 같은 대규모 모델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고려했을 때 이 보고서에 자세한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반면에 이제 전문가들이나 업계 관계자들은 이제 오픈 AI를 비판하고 나선 거죠. 네. 그래서 오픈 소스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AI 연구 관행상 비영리 오픈 소스 단체인 오픈 AI의 설립 원칙으로 봤을 때도 네. 이런 것들을 공개하는 게 관행에 맞는데 이거를 이제 그 관행을 어겼다라는 평가들이고요. 아, 네. 그 일각에서는 오픈 AI가 아니라 클로즈드 네. AI다라고 비판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이 MS에 투자를 받기도 했고 결국에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 기술에 대한 정보가 새어 나가면 이런 데이터 세트로 훈련을 했네라고 금방 또 가져가서 다른 유사 서비스가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실은 그래서 지금 오픈 AI 측이 데이터 세트 등을 공개하지 않는 거다라고 옹호하는 입장도 존재하더라고요. 네. 굉장히 지금 치열한 상황입니다. 심지어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AI 관련된 서비스 출시를 앞당기기 위해서 실은 이건 썰이긴 하지만 그 MS 윤리팀, AI 윤리팀 12명 전원을 해고했다라는 그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또 네이처, 굉장히 권위 있는 학술지이죠. 이곳에서 오픈 AI가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훈련시켰는지를 공개하지 않은 거를 과학계는 규탄한다라는 그런 논조의 그런 성명을 냈습니다. 그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이처가 생성형 AI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봐도 되겠죠. 네, 생성형 AI의 정보 오류라든가 이제 편향성 등에 대한 부작용을 걱정하는 내용인데요. 과학계에서 오픈 AI가 이제 그 GPT-4 업그레이드된 모델을 어떤 데이터로 어떻게 훈련시키는지를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비밀에 붙이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표한다라고 공식적으로 보도를 했고요. 그리고 학계에서는 이제 빅테크 기업 중심으로 AI 시스템 보유하는 경향이 이제 갈수록 심해지는 점을 좀 많이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은 빅테크 네.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챗 GPT 같은 경우도 대형 언어 모델을 구축할 수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한 여러 클라우드 서비스를 비롯해서 그 자본과 인력들을 갖고 있는 것은 몇 개 되지 않거든요. 하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곳이 경쟁할 수 있다는 그 이유 중 하나는 이 기술이 있긴 하지만 이걸 활용해서 어떻게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느냐, 벌티컬 서비스라고 하는데 여기에 있어서는 아직 도전할 그런 소지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선은 그래도 이 서비스와 기술 개발 뉴스에만 주목하지 말고 인공지능 편향성 등의 여러 폐해나 윤리적 쟁점 등도 우리가 논의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오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GPT-4를 예술 분야에 적용한다면 가능할 것 같거든요. 어떤 식으로 가능할까요? 간략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참 어려운 화두인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제 개인적인 주관이 좀 많이 반영된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런 이제 생성형 AI라든가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예술에서는 유능한 조수로서 활용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결국은 이제 사용자에게 달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네, 어떻게 아직 더 사용하는지 네네네. 중심엔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네, 더 싶습니다. 지켜봐야 될 사안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지금까지 GPT-4의 특징과 쟁점 등 굉장히 흥미롭고 유익한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3월 22일 MBN B뉴스 김민지의 아트앤테크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